일단 뭐 앞에 허접한 18, 19번 그건 넘어가고 그 주제부터 나올 때 그거 읽혀야 돼. 읽혀야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발고나 경미는 이제 모의고사 대비가 될 텐데 뭐 명석이야 내신도 되고 모의고사도 되고 이게 읽혀야 된단 말이야. 읽히는데 제일 그 어려운 부분은 어휘야, 어휘. 근데 어휘가 지금 보면 돌고 돌아요. 외운 단어가 생소한 단어가 아닌데 돌고 도는 단어가 이런 걸 공부해야 돼. 어떤 단어가 이때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때는 이런 의미도 될 수 있구나. 이런 경우의 수를 많이 익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순간 그 단어를 봤을 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떠오르고 그 중에 가장 적절한 해석으로 읽어 나가야 돼. 물론 이게 안 되면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넘길 때 단어 자체가 뭐 앞에 접두사가 부정의 접두사가 붙어서 내용을 바꿀 수 있는 거 있잖아. 뭐 디스라든지 뭐 인이라든지 이런 건 그냥 뜻을 몰라도 반대 개념이긴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FM대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 한 줄을 읽을 건데 읽다가 뭐 단어 틱, 뭐 우리 안치우기 프라퍼 이런 거 막혔어. 막히니까 여기서 계속 스톱해 있으면 이거 못 읽는다니까 시간도 부족하고. 그럼 이거 무시하고 그냥 방법으로 넘어가야 된단 말이야. 어? 그래서 첫 줄을 쭉 읽으면 내가 지금 강조하는 게 뭐냐면 처음 봤다고 했을 때 있다 두 가지 고전적 문제들이 있다 그리고 이게 뭐야 관계사지 쭉 가려면 그런데 그 문제들이 우리에게 준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까지 다 보고 나서 넘어오지 말고 그냥 한 줄을 읽어야 돼. 좌에서 우로. 오케이? 그래서 쭉 읽어볼게. 두 가지 고전적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가 우리에게 수학적으로 적절한 방식을 준다. To evaluate coincidence. 이 coincidence 다 봤잖아. 뭐야 이게? 우연의 일치를 evaluate. 뭐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어 아니야? 우연의 일치를 평가하는 수학적으로 평가하는 적절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고전적 오래된 문제들이 있다. 결국 소재는 우연의 일치야. 우연의 일치를 우리가 어떤 식으로 평가할지에 대해서 적절한 방법을 제시하는 수학적으로 적절한 방식을 제시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우리가 수학적으로 우연의 일치를 설명하면 해결이 되는 문제가 두 가지 있단 말이야. 첫 번째는 확통 시작했나? 확통 시작한 사람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울 거야. 하나의 문제는 counter intuitive poser. 직관에 반하는 카운터가 그런다는 말이야. 인투이티브가 직관이니까 어떤 직관적인 것에 반하는 그러한 poser, 난제가 되는데 생일의 문제야. 근데 그것은 우리에게 말해준다. 뭐를? 어떤 그룹의 23 people, 23명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에서 요거 지금 바로 읽어야 돼. 테러스 대절이니까 주어 동사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삽입이 돼 있으니까 23명 정도의 집단에서 odds가 뭐야? odds 명사로 확률이야. 응? 이상한의 뜻도 있지만 확률이 더 높다. 심지어 two people in the group 집단 속에 2명 있을 때보다도 will have the same birthday. 무슨 확률이야? 같은 뭘 가질? 생일을 가질 그런 확률보다 23명의 집단에서 확률이 더 높다고. 이해됐어? 스물세 명의 집단에서 몇 절이야? 그 확률이 이분이 골은 평평한이거든. 평평하다는 건 똑같다는 거야. 똑같다는 것보다 더 많다는 것은 이게 참고로 곱하기 2야. Better than even이. 뭐보다? 이 확률보다. Two people. 집단 속에 2명이 있을 때. 집단 속에 2명이 뭘 가질? 같은 생일을 가질 확률보다 23명이 있을 때 같은 생일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지. 당연한 얘기 아니야? 2명 가지고 생일이 똑같은 사람이 있기는 어려운데 23명 있으면 상대적으로 이 중에 생일이 똑같은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니야? 이거 뭐라고 배웠어? 확통 때. 큰 수의 법칙이라고 배우지 않았어? 아직 안 배웠어? 큰 수의 법칙이 뭐야? 어떤 우연의 일치가 전체 표본 집단의 개수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생일이 같은 사람이 있을 확률이 높지. 근데
근데 딱 3명 가지고 여긴 2명이라고 해서 3명 가지고 누가 생일이 똑같은 사람이 2명 있을 확률은 낮단 말이야. 이걸 큰 수의 법칙이라고 해. 자, 첫 번째가 이거고. 아까 얘기했잖아. 2가지 문제가 있다는 다른 하나는 원숭이 문제다. 다른 하나는 원숭이 문제인데 원숭이 관련된 문제야. 그것은 이렇게 물어보지. 만약에 given a large enough amount of time,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과연 원숭이는 무작위로 두드릴 수 있겠는가? 무작위로 두드리면서 분사구문. to the right야. 쭉 읽어 그냥. 무작위로 그 컴퓨터 자판을 막 두드리다가 셰익스피어의 소넷이라고 해서 소넷은 어떤 그 영국에서 쓰는 시의 한 형태거든. 우리나라 시조 있듯이. 그것의 첫 구절을 우연히 쓸 수 있는 확률이 있겠는가? 시간이 많으면 어때? 이것도 가능하지. 뭐 한 1년 내내 두드리라 그러면 어쩌다가 나오겠지. 그지? 근데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면 확률이 떨어지겠지. 그래서 2가지 소재가 다른 난제를 제기했지만 이게 확률이 어떨수록 높다? 대상이 되는 수가 많을수록 충분한 시간이 묘사됐고 23명이 묘사된 거야. 그러니까 니네 실제 수능에서는 이렇게 예시가 나오면 공통된 맥락만 파악하면 돼. 절대 그 예시에 대한 디테일한 건 안 물어봐.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게 똑같은 2가지 예시니까 우연을 평가하는 수학적인 방법이니까 원이 이해가 안 됐으면 디아더를 이해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둘 다 애써서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왜? 원 디아더 사이에 역접이 없잖아. 2가지가 있다고 했고 하나는 이렇고 하나는 이렇다. 자, 이 2가지 문제들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일 모레 모의고사 볼 때 이런 걸 우리가 지시어라 그러지. 지시어. 36번, 37번 문제야. 이런 지시어로 이해될 때는 항상 순서를 상기해야 된다는 거죠. 순서를. 그러니까 예시가 나왔고 2가지 문제. 이렇게 나오면 36번이 2점짜리로 나온 거야. 만약에 순서 문제로 나온다고 하면. 이 2가지 문제들은 along with the law of large numbers. 이게 바로 큰 수의 법칙이야. 확률 시간에 배울 거야. large number니까 큰 수의 법칙과 함께 그 2가지 문제, 즉 theory of hidden variables. 감춰진 무엇의 문제야? 숨은 변수 이론이라 그래. 이것도 확통해서 배울 거야. 숨은 변수 이론. 뭐 어려움 넘어가. 왜? 앞에서 지금 2가지 문제인다 그러는데 이게 큰 수의 법칙과 함께 숨은 변수 법칙과 함께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로 큰 수의 법칙 이렇게 되는 거야. 큰 수의 법칙이 어느 정도 큰 수고 그것보다 더 많은 수를 나타내는 큰 수의 법칙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써놨지만 결국은 큰 수의 법칙 얘기하는 거거든. 그것은 give us 우리에게 합리적인 이해를 준다. 왜? 이게 핵심이야. 이걸 잡아야 돼. 우리한테 이 법칙들이 이해를 주는데 왜 우연의 일치가 벌어지는지 훨씬 더 빈번하게 우리가 뭐 한 것보다 기대한 것보다 큰 수 법칙 나왔고 우연의 일치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난다 그랬지? 우리가 보통 우연의 일치를 보는 건 그 대상이 되는 수가 많은 경우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100만 분의 1만 확률이 나타나도 우리는 뭐라 그래? 야, 이거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지. 자, 이 마지막 법칙 그러니까 뭐였어? 진짜 큰 수의 법칙이었지. 아까 3가지 나왔을 때 첫 번째 큰 수의 법칙, 두 번째 숨은 변수 이론, 세 번째 진짜 큰 수의 법칙. 그런 큰 수의 마지막 그 진짜 큰 수의 법칙 마지막 법칙인데 이것은 철학적인 에디지 격언이다. 이런 거 단어 꿀팁 알아둬야 돼. nutshell. 이게 간단하게 말해서야. 원래 그대로 번역하면 nut는 견과류고 견과류 껍질이거든. 근데 견과류 껍질 이게 이제 이 short의 개념으로 쓰인다. 뭐 속뜻은 그런 게 있어. 대가리가 호두고 땅콩이면 어떤 의미야? 대가리가 땅콩 같다 그러면 좋은 뜻이야, 나쁜 뜻이야? 머릿속이 비었다는 뜻 아니야? 덜렁덜렁? 그래서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그런 땅콩 대가리를 가지고 있는 놈한테 설명해도 알아들을 정도로 간단하게 말하자는 이런 뜻이야 이게. 어원은 그래.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바보 같은 놈을 not이라고 불러. You are not 이런다고. not. 안 치워 왜 치워주는 거?
그 간단히 말하자면 그냥 외우면 되고 우리 어원까지 알 필요 없지. 그것은 그럼 간단히 말하자면 이런 거 알아두면 얼마나 좋냐고. 만약에 이게 주제 문제라고 하면 빈칸이 아니고 주제, 빈칸도 마찬가지지만 주제 문제라고 하면 이걸 간단하게 말하는 거니까 앞에 읽은 내용하고 일치되는지만 보면 되거든. It tells us 우리에게 뭐라고 말한다. 만약에 어떤 가능성이 다 해석되잖아. theory니까 어떤 가능성이 있다면 뭔가가 일어날 가능성이 1이라도 있으면 계속 수를 늘려나갔어요. 언젠가는 그게 나온다 안 나온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이게 왜 마지막에 철학적 개념이라고 했냐면 실제로 우리 수학적인 개념에서는 개수를 무한대로 늘릴 수가 없어. 그지? 근데 무한대가 있다고 하면 이게 철학적인 개념이란 말이야. 우리 보통 그러잖아. 수학적으로 내가 열심히 100문제를 풀면 그 중에 하나를 맞을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하잖아. 2문제 주고 풀었을 때 맞을 확률은 어쩌다가 찍어서 맞을 확률이 적지. 근데 100개를 다 찍었을 때 맞을 확률이 좀 높잖아. 근데 이게 수학적인 개념이면 100개인지 200개인지 한정이 돼 있어야 되는데 철학적인 개념이면 너 100개 풀었는데 틀렸어? 그럼 앞으로 계속 또 풀어봐. 철학적인 개념 무한대로 풀어봐. 언젠가는 뭐 할 것이다. 우연히 찍은 게 맞을 것이다. 이런 철학적인 개념이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안치욱이 계속해서 여자한테 대쉬하면 언젠가는 뭐 한다. 성공한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그 대쉬의 횟수는 정해져 있지만 철학적으로 가면 무한대란 말이야. 그래서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그 확률이 작다 하더라도 it's bound to 이거 외워라. be bound to 나왔는데 또 헤매지 말고 이게 원래 bind 묶다가 BPP로 된 거거든. 반드시 뭐뭐 하라. be bound to. 그래야 해석이 쉽지. It's bound to happen이니까 언젠가는 뭐 한다. 반드시 일어난다. 됐니? 자 철학적으로 얘기해 볼까? 안치욱 어때? 세상이 너를 좋게 대한 적이 있어? 없다고 쳐. 별로 없어. 그럼 내가 뭐라고 얘기해? 언젠가는 세상이 네 생각과 맞아 떨어지는 날이 올 거야. 그럼 얘가 그 날이 올 때까지 계속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큰 수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철학적인 개념이라고. 그 철학적인 개념에서 그러지. 야 지금까지 불행했니? 언젠간 행복해질 거야. 그럼 그 언제까지라는 게 수학적인 개념이 아니잖아. 그게 아까 수학적인 큰 수의 법칙은 2개 있을 때보다 100개 있을 때 좋은 확률이 나타난다고. 철학적인 개념인 진정 큰 수의 법칙은 언제까지야? 될 때까지야. 인디안 기후제 알아? 기후제를 지났는데 비가 안 와. 될 때까지 하는 거. 비가 올 때까지 하는 거지. 그럼 철학적인 개념이지 그거는. 며칠을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는데. 오케이? 그럼 우연히 기후제를 지냈더니 비가 오는 날이 있다 없다. 있다고 믿는 거야. 올 때까지 하면 되는 거야. 그게 철학적인 개념이라고 보는 거야. 확통에 나오나 큰 수의 법칙? 아직 안 배웠어. 미리 공부하면 도움이 되겠네. 그러면 theorem은 나와 있지. 수학의 정리야. 그것은 증명될 수 있는 수학의 정리가 아니라고. 인디안 기후제가 수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그런 정리가 아니라고. 그지? 결국 I used the phrase. 나는 이런 문구를 사용했다. 반드시 아까 bound to happen. be bound to니까 being이라고 빠졌다 그러면 어떤 문구? 일어날 것은 반드시 일어난다. Which is ambiguous. 기억나? 모호한. 이 말은 어떤 구절이 모호할 수 있는 것만큼이나 모호한 말이 맞아. 왜? 진정 큰 수의 법칙이니까.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얼마 만에 일어나요? 몇 퍼센트 진행돼서 일어나나 계산 못해. 하지만 막연하지만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이게 진정 큰 수의 법칙이야. 하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이런 느낌을 주지. 이렇게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나니까 우연의 일치가 영원히 나타나지 않는다. 꼭 일어난다. 꼭 일어나. 우리 생각보다 어떻다? 적다 많다? 많다. 몇 번이야? 2번. 우리 생각보다 우리가 계속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얼마나 우연의 일치가 흔한지를 설명해 준다. 됐니?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렇게 하고 거기 우리 지난번에 수특 영어는 5강 보고 있었는데 원래 독해 연습은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풀어준 것처럼 쭉쭉 읽어야 돼. 쭉쭉.
사소한 부분에 꼽혀서는 안 돼. 그리고 영석고도 학교 내신 볼 때 3학년 때 100점 나올 확률이 좀 높아. 왜 그러냐면 1, 2학년 때까지는 디테일하게 냈다 그러면 3학년들은 니네 학교생들은 생각이 있어. 니네 수능 대비도 해야 되는데 시험 문제를 아주 뭐 까다롭게 서술형 많이 내고 막 저기 뭐야 어법 찝어서 내고 이렇게 되면 애들이 수능 공부하는데 지장이 있을까봐 맥락이나 뭐 빈칸 문제를 주제로 내고 주제 문제를 빈칸으로 내고 이런 식으로 많이 낸단 말이지. 응? 발곡도 마찬가지. 그래서 아이러니하지만 3학년 1학기 영어 성적이 전체 학년에서 제일 좋은 친구들이 좀 많아. 보면. 그러니까 이번 시험 자신감 가지고 보라고. 그리고 시험 범위 진도 나간 데까지 계속 읽어. 읽어서 지문이 읽히느냐를 자꾸 판단해야 돼.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건 어렵지 않았는데 My business partner Charles and I embrace 뭐야? 아까 얘기한 게 이거야. 이게 포용하다인데 원래 뜻은 껴안다야. 뭐 물건이 나오면 쥐다, 뭐 가지다 이런 뜻도 되겠지. embrace 포용. 내 사업 파트너인 찰스와 나는 embrace 중요 단어고 분명히 나와 수능에. servant leaders way라는 것은 하인의 지도 방법이니까 이게 뭐야? 섬기는 방식이라고 했지. 하인처럼. 어떤 일들을 할 때 섬기는 리더의 방식을 수용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뭐냐고 지금 설명을 한 거야. 내가 이걸 쓰는데 그러니까 수능 첫 줄은 주제나 소재를 말할 때는 관심 집중이야. 나 이거 얘기할 건데 니네 이거 잘 모르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그걸 자세히 설명해 줄게 하면서 나오거든.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저 단어가 좀 낯선데 저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음 줄 읽다가 아 이거 그 말이구나. 그럼 주제 문제는 끝나. 수능에서는. 내신은 좀 다른 얘기겠지만 그럼 이 문장 In other words 또 뭐라 그래? 아까 같은 말 뭐였지? In other words 대신에 in nutshell이라고 써도 돼 안 돼? 다른 말로 한다는 것은 간단히 말하는 말이랑 똑같아. 그래서 우리 in short 이런 것들이 in other words가 돼도 돼. there is 써도 되는 거야. 즉 nothing 아무것도 beneath가 뭐냐고. beneath 이런 걸 확실히 잡아야 돼.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내가 이게 테이블 위에 이렇게 있으면 뭐라 그랬어? on이야 over야? on이라고 붙어 있으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over거든. 그럼 밑에 있다 그럴 때 떨어져 있잖아 보통. 우리 아래에 있다 그래. 이 언더야. 그럼 달라붙어 있는 건 뭐냐고. 이게 beneath야. beneath. 그래서 우리 요쪽 면을 쓰고 바로 붙어 있는 다음 면을 무슨 지라고 해? 그 이면지 할 때 그 이면이 beneath야. beneath. 오케이? 그래서 우리 밑에 아무것도 없다는 건 뭐야? 우리 거꾸로 생각해봐. 우리 밑에 아무것도 없으면 우리가 마지막 바닥이다. 이거 바꿔봐. beneath 대신에 over로 바꿔봐. 그럼 우리가 갑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럼 내신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게 beneath냐 아니면 over냐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되니? 우리는 최고 밑이다. 그러니까 이거랑 맥락이 똑같은 게 뭐야? 이 말이랑 똑같은 게 servant지. 자, 우리는 이끈다. 그냥 수동태 아니야. 우리는 이끈다. 요거 재밌잖아. 본보기에 의해서 이끈다는 게 뭐야? 이게 네 글자로 뭐니? 본보기를 보여줘서 사람들을 이끈다. 솔선수범한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일을 했다. 어렵지 않고. When any new salesperson 이게 anecdote라 그래. 이게 일화야. 설명은 다 끝난 거야. 우리는 섬기는 리더십이다 이거야. 나머지 얼마나 쓰잘데기 없어. 그 섬기는 리더십을 어떻게 실천하는지를 보여주는 게 끝까지 이어진단 말이야. 어떻게 했느냐? When any new salesperson 우리한테 뭘 팔러 와 into the 가게. 내 입장 뭐지? 내가 직원이야 사장이야? 사장이야. 근데 누군가 팔러 왔어. 그는 그 팔러 온 놈은 would 얘기해봐. 이게 어떤 뜻이야? used to처럼. used to랑 같은 뜻이라고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 would? 하곤? 했다. 지금은 하지? 아니 옛날에 그랬었다고. 그 세일즈 퍼슨은 와서 이제 병렬이 보여야 돼. 1번, 2번, and 3번이야. 이런 게 보이면 수능 29번도 잡히는 거고. 수능 29번 어떻게 나오지? 이게 경험 있잖아.
이런 문장 딱 걸리면 end 없이 이게 assuming 이렇게 나오지 않나? 그럼 병렬 구조가 안 된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들어와서 일단 둘러보고 그리고 알아차려. 뭘 알아차려? 누굴 눈치채지? notice가 무슨 동사야? 이거 지금 다 would 다음에 원형이야. 근데 첫 번째는 look around 그냥 둘러보다야. 두 번째는 notice가 지각 동사야. 그래서 찰스라는 동료가 이 사람도 직원이야 사장이야? 뭘 직원이야? 처음에 나랑 찰스가 동업하는 거 아니었어? 그리고 이 둘이서 섬기는 리더십 하지 않았어? 얘도 사장인데 지각 동사 ing 너네 배웠잖아. 그럼 펄리시가 뭐냐? 광내가 닫고 있는 걸 본 거야. 어떤 코너 모퉁이를 바닥 모퉁이를 그리고 병렬이 이런 거야. 요 안에 병렬인데 얘는 이거 하고 있고 나는 이거 돼 있는 거야. 특히 내신 들어가는 잘 봐. 말이 안 나와. 주어 지각 동사가 나오면 목적어 뒤에 ing나 원형 쓰는 건 다 배웠어? 그지? 근데 사역이든 지각이든 여기 뭐 쓰는 경우가 있어? pp 쓰는 경우가 있지. 이때가 뭐였어? 목적어가 할 때 당할 때. 그럼 커버가 뭐야? 덮다지. 그래서 찰스는 광을 내고 있었고 나는 덮은 게 아니야. 내가 덮은 게 아니고 내가 덮여진 거지. 그리고 커버가 자동사야 타동사야? 타동사지. 덮다. 뭐뭇을 덮다. 그 뒤에 전명구 나오잖아. 그래서 특히 내신 들어가는 사람들은 여기랑 여기 잘 보시고. 하지만 이 둘을 합쳐서 두 번째 notice에 이어지는 문장이 끝난 거야. 그러면 and 그리고 몇 번? 3번. 그 주어 누구였지? 세일즈펄슨이 둘러보고 찰스가 광내고 있고 내가 밀가루 범벅이 된 걸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정을 한 거야. 아 그렇구나. 자 수능에서 연승이 대답해. assume 가정인데 어떨 때 쓴다고 그러지 보통? 좀 반대돼. 알고 보니까 아니었다가 나와 보통 assume은. 그게 독해할 때 수능 문제 쭉쭉 읽을 때 도움이 된다고. 처음에 앞부분에서 이렇게 사람들은 assume했다 이러잖아. 거의 10중 8구 뒤에서 알고 보니 아니더라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얘 쭉 잘못 가정했지. 그걸 딱 보고 뭐라고 가정했어? 잘못된 가정. 의사결정권자가 즉 사장이 있다 없다. present 존재하느니까 없다. 지금 사장님 없구나.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둘을 다 뭘로 본 거야? 직원으로 본 거지. 청소하고 밀가루 범벅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은 그리고 나서 hand off 건네주었다. Whatever he was selling. 그게 판매, sales person이니까 뭘 팔러 왔을 거냐. 그게 뭐든 간에 나한테 건네주면서 이런 말을 했어. 이것도 병렬이야. 건네주면서 그리고 말한다. 뭐라고 말해? Can you give this to the owner? 사장님한테 좀 주시겠어요? 이제 만약에 찰스와 내가 요거 잘 봐. 이거 뭐야? 헤드 PP, if 헤드 PP, 우쿠슈마 헤브 PP 나왔지? 무슨 법? 가정법. 그래서 따옴표가 이 따옴표 끝나고 현재형으로 말하는 거니까 우리도 그냥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로 해석하면 돼. 만약에 찰스와 내가 그대로 빵가게에 오랫동안 과거에 남아 있었더라면, 근데 투롱이니까 뭐야? 여기서 계속 빵가게에 남아 있었다는 게 뭐니? 사장으로 어떤 기획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 계속 밀가루 덮어쓰고 그 청소만 하고 있었더라면 그래도 회사가 크겠어 안 크겠어? 아니 솔선수범 좋은데 맨날 사장님이 처박혀가지고 청소만 해. 그러면 우리는 아마도 성장하거나 이것도 동사야. 스케일 동사로 쓰면 규모를 키우다야. 성장하고 규모를 키우지 못했겠지. 그지? 그래서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이런 거 주면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고. 네가 나처럼 내가 모범을 보였다고 해서 should be sweeping 바닥이나 쓸고 영원히 바닥이나 쓸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럼 언제? 직원들의 자극을 위해서 필요할 때마다 솔선수범 해야 되는 거지. 솔선수범 한다고 사장님이 뭐 바이어도 안 만나고 뭐 계약도 체결 안 하고 맨날 청소만 하라는 얘기는 아니라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결국 modeling 중요한 것을 이게 by example이야. 모델링 한다.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지? 만약에
그 상황에서 청결함이나 세부적인 사항들이 중요하다면 그러면 명심해라. 네가 aren't above doing the work and pitching in. 만약에 청결함과 세부 사항들이 중요하다면 be above가 위에 뭐뭐 위에 있다는 거야. 위에 있다. 그러니까 이거 타는 것보다 우위에 있다는 건 뭐야? 그걸 무시한다. 그것보다 이걸 할 위치가 아니란 얘기지. 이걸 할 입장이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태양이가 지태양 is above playing billiards. 해석해봐. 빌리어요? billiards. 빌리아드가 당구잖아. 아 빌리어드. 응. 당구 칠 처지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네가 그 일을 하거나 협력해야 되는 일보다 우위에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것을 안 할 정도로 위에 있는 게 아니라고. 거꾸로 이게 뭐야? 그거 해라.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 썼지? 비어버 뭐뭐 해야 된다. 이거 위에 여기 왜? 이것까지 합쳐야 돼. 낫이 없으면 여기 낫 안 썼네. 낫 없으면 이거야. 낫이 없으면 왜? 이것 하는 거보다 내가 어디 위치가 어디니까 위에. 이거 할 계제가 아니라고 이거는. 근데 낫이 들어가면 내가 뭐라 그랬어? 이 자체가 부정이지. 너 이런 거나 할 때가 아니다인데 낫이 들어있으니까 이런 거 해야 된다 안 했는데 해야 된다가 되는 거야. 이 표현 잘 봐도. 그래서 여기 낫 있으니까 너는 그 일을 하고 협력하는 것보다 위에 있는 처지가 아니야. 너 해야 된다고. 만약에 그 순간에 청결함과 세부상이 중요하면 그때는 너 그걸 방관하지 말고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요거 해석 반대로 될 수 있으니까 잘 번역해. be above는 우위에 있다는 거야. 나 저런 일은 나 할 계제가 아니야. 이렇게 보는 게 비긍정 be above야. 나 있으니까 해야 된다. 오케이? 그럼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 뭐 언니 나랑 이거 포켓몬 카드 같이 만들자 하면은 뭐라 그래? I'm above doing that.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그거 할 처지가 아니야. 이런 뜻이야. 오케이?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걸 낫을 넣어서 뒤집었으니까 넌 해야 된다 이 뜻이야. 여기 낫 빠지면 큰일 나겠지. 그럼 결국은 중요하면 그때그때 협력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Come into your workspace. 그 순간에 바로 작업장으로 들어와서 물어봐라. 어떻게 네가 도울 수 있는지 바로 물어봐라. 만약에 it's clear, 명백하다면 너의 팀이 in the weeds. 그 순간에 weed는 원래 잡초인데 잡초 더미 속에 있다는 게 어려움에 처한 거야. 어려움에 처했다면 jump in. 묻지도 따지도 말고 without asking. 묻지 말고 거기에 투입해서 같이 일해라. 이거지. 자, 스님이 꼼꼼하게 해석은 해줬지만 처음에 섬기는 리더십 한 방에 끝나는 거 아니야? 이게 무슨 문제야 지금 5번 파트가. 두 발씩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야 지금? 주장. 주장 아니야? 주장 아니야? 주장 문제. 그래서 니네 1분 컷 해야 돼. 1분 컷. 24일 날 볼 때 주장하고 요지 선택지 한글이지. 한글이니까 딱 읽고 대충 밑에 분위기 봐서 두 가지씩이 많으니까 답을 써놓고 다시 검토하는 방식으로 푸는 게 좋아. 바로 이어서 거기 4번까지 하고 다시 넘길게. 4번 지난번에 이해 잘 안 된 사람은 잘 보세요. 이 고3 시험은 디테일보다 내용이 중요해. 그래서 아마 학교 내신도 시험 범위 지문의 내용이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보면 내신도 점수가 안 나올 것이고, 수능은 더더구나 더 그렇고. 내용을 잘 기억해. 훈련과 시합은 자연적으로 스피드가 동사야. 호흡을 끌어올린다. 이해됐어? 네. 됐어? 치우기 졸지 말고. 네.
네. 그것은 activate the sympathetic nervous system. 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킨다. 뭐가? 호흡이? 네. 뭔 대야? 호흡이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고 아, 저는 앞에 문장 전체지. 네. 전체라기보다는 이거. Speed the breath. 호흡을 가쁘게 만드는 것이 결국은 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킨다. 생명과학 누구야? 교감신경계가 뭐냐? 교감하는 신경. 부교감은 뭐야? 부교감하는 신경. 몰라서 묻는 거야. 교감신경계가 뭐야? 앉으면 교감. 내가 이 글을 읽고 판단한 것은 교감신경계는 그 각종 호르몬 물질이 나오는 거지. 상황에 따라서. 아드레날린 나올 거야. 운동 경기 중에는 이게 중요해. 이따가 나올 거야. 이거 별표 쳐놨어. 운동 경기 할 때야. 퍼포먼스. 그러니까 퍼포먼스가 뭐 미술을 그리면 그림 행위고 음악을 하면 음악 공연이고 운동을 하면 운동 경기야 이게. 운동 중에는 이것이 뭔데? 차근하게 읽어. 이거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는 거 있지? 이건 그럴만해. 왜 이렇게 번역했어? acceptable. 우리로서 거부되는 거야? 받아들일만 하는 거야. 받아들이. 이게 확정되면 understandable이야. 그럴만하네. 이게 acceptable이야. 오케이? 예를 들어 치우기가 여친이 생겼대. 그럼 우리 뭐라 그래? It's acceptable이야? unacceptable이야? 말도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야. unacceptable. 난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그 사실은 수용될 수 없어. 이거. 그래서 understandable. 이것은 이해된다. 왜냐하면 선수가 원하기 때문에 뭐를? 운동 잘하려면 아드레날린을 향상시키기를 원해야 되지 않아? 우리가 경기 웜업 하는 게 뭘 상승시키는 거야? 웜업을 하는 이유가 아드레날린 분비를 촉진시키는 거야. 병렬. 그리고 그래서 어떤 상태로? arouse money. 어라우즈 깨어 있는. 분위기 따위를 상승시키다. 원래 원형이 arouse야 그냥. 깨우다. 타동사야. 타동사. rise가 자동사야. 이게 오르는 거고 arouse는 올리다. 그래서 ed가. 그럼 이게 바로 어떤 상태야? aroused state. 이게 약간 흥분 상태 이런 거야. 응? 니네가 막 약간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막 흥분 상태. 그게 이제 아드레날린이 나와서 그래. 오케이? 그런 상태에 있어서 시합하고 훈련해야 되지 않나 운동선수들이? 이게 바로 코치들이 웜업을 시키는 이유야. 그래서 아드레날린이 막 나오고 있을 때 기록을 재야 성과가 나오지. 됐냐? 우리가 이건 우리가 원하는 거야. 그럼 두 가지 기억나지? 호흡이 뭐야? 가빠. 이 내용 나올 수 있어 모의고사에. 호흡이 가빠지면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아드레날린이 촉진되는데 이건 언제 필요하다고? 뭐 할 때? 퍼포먼스 할 때. 경기할 때 필요하다고. 근데 연장 경기 다 끝났는데 그때 가가지고 헉헉대고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그 얘기야. 하지만 it's equally 똑같이 중요한데 길어. 잘 봐. 똑같이 가주어. 똑같이 중요한데 의미상 주어. 운동선수가 이게 길어. 이게 1번이야 진주어. 이 진주어 2번이 어디 나오냐면 한참 뒤에 나와. 첫 번째는 이거 그리고 이거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길어.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 이걸 배우면 뭐 하게 돼? 리solve. 해결하게 되는 게 중요하다. 배워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럼 뒤에부터 보자고. 결국 우리는 무슨 상태를 해결해야 돼? 흥분 상태. 흥분 상태야. fight or flight가 뭐냐면 싸울 것이냐 짤 것이냐 이 자세야. 어이씨 왜 덤벼? 그래서 싸울 건지 아니면 뭐 할 건지. 니네 그래서 어떤 애랑 시비 붙으면은 싸울지 아니면 여기서 물러날지 그 막 결정하는 상태에서는 막 약간 흥분 상태 몸이 떨리면서 막 그러잖아. 싸울 거야. 싸울까? 이 상태가 되는 거야. 그 흥분 상태를 fight. 이게 fight는 싸우는 거고 flight는 째는 거거든. 흥분 상태야. 그 흥분 상태를 해결해야 되거든. 왜? 경기가 뭐 했으니까? 졌으니까. 아니 경기가 끝났는데 누가 졌대?
지옥이다. 자, 아드레날린 언제 필요해? 경기 중에 퍼포먼스 할 때 필요해. 퍼포먼스 할 때. 근데 퍼포먼스 끝났는데도 계속 흥분 상태면 이제 뒤져.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자. 뭘 배워야 돼? 첫 번째. 정신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다운시프트. 내리는 내려앉혀야 돼. 무엇으로부터? 지금 올라갔던 그 급격한 에큐트가 원래 급성이야. 갑자기 발생하는 급성을 에큐트라고 그러고 크로닉이 만성이야. 이 크로닉도 많이 나와. 질병 같은 거 얘기할 때. 그럼 예를 들어서 당뇨나 고혈압은 급성 질환이야, 만성 질환. 만성이지. 그래서 chronic diseases 이렇게 나와. acute는 급성. 그래서 여기서 상징하는 게 뭐야? 급격한 교감신경계 반응. 언제? 스포츠에서 뭐 되는? 경험되는. 이렇게 수식이야. 우리가 스포츠 퍼포먼스 할 때 경험되어졌던 그 급격한 교감신경계 반응으로부터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우리가 다운시키는 걸 배워야 돼. 응? 그리고 그것만 배우는 게 아니야. 여기 별표치지. 경기 중에. 이건 뭐야? outside of performance니까. 경기 끝나고 나면 뭐 하는 법? 집중하는 법. 집중하는 법. 그러니까 다운시프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경기 끝나고 나서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 집중력을 맞출 것인가. 어디에다가? 느린 호흡에다가. 응? 그 교감신경계 활동을 뭐 하기 위해서? 줄이기 위해서. 내가 그랬잖아. 계속 흥분하면 뒤진다니까. 그럼 이게 가로친 부분 뭘 배워야 되는 거야?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가라앉히는 법을 배워야 돼. 경기 중에는 확 끌어올렸다가 경기 끝나면 확 다운시키는 법을 배워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야 결국 무슨 상태가 경기 끝난 다음에 뭐가 해결되겠어? 흥분 상태가 해결되겠지. 그게 중요하다고. In the Feinstein Institute 기관의 연구에서 참가자들은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읽었으면 이건 끝난 거야. 또 주장 문제면 연구기관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얘기는 또 어떤 얘기 나와야 돼? 또 예측. 같은 얘기 나와야 되는 거야. 참가자들은 사용했다, 사용할 수 있었다. 니네 30번이 어휘지. 네. 어휘지. 어휘 29번. 29번 어법. 아 어휘요? 30번이 아, 어휘. 어법을 그러니까 30번 어휘 문제다. 이게 만약에. 예. 그럼 주제를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30번은 피곤한 문제가 주장 문제면 여기서 끝날 수도 있는데 다 읽어요. 30번은 끝까지 다 읽어야 되거든. 근데 이게 파악이 돼야 끝까지 읽으면서 틀린 걸 찾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30번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피곤한 문제지. 대신에 주장, 요지, 주제, 제목처럼 앞부분에서 주제를 찾지 못하면 30번 헤매게 돼 있어. 그리고 30번이 요번에도 봐봐. 3월 모의고사. 30번 어휘 문제는 대가리야. 무조건. 앞에 주제를 안 만들면 그 문제 구성이 안 돼. 그러니까 애들이 풀 때 이렇게 주제를 잡아야 이제부터 만남을 점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계속 모르겠지, 애매하지다가 여기다 주장 밝히면 애들이 문제 풀기 진짜 힘들다니까. 그렇게 안 내요. 자, 그래서 in the Feinstein 연구에서 어디를, 자, 내신 들어가는 사람은 그러면 어디를 바꿀 거냐. 이게 니네가 예상하면서 읽는 거야. 학교선생님이 이걸 어휘 문제로 바꾸면 여기에 어떤 단어를 슬쩍 바꾸면 내용하고 뒤집어지겠지. 같은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잡아보자고. 참가자들은 사용할 수 있었다. 그들의 호흡의 페이스를, 속도를 사용할 수 있었어. To activate. 이번에 활성화야. 특정한 지역의 뇌의 부분. 내가 호흡을 빨리 하거나 늦추면, 봐봐. 선생님 여기서 갑자기 이러면 내 뇌의 어떤 부분이 활성화돼. 교감신경계가. 근데 일부러 호흡을 그럼 어떻게 돼? 감소하는 거야. 아드레날린. 그래서 너네 운동 끝나고 정리체조할 때 늦게 하는 거야. 그럼 이제 교감신경계를 활성화하던 영역이 다운이 된단 말이야. 근데 웜업을 시킬 때는 점점 어떻게 해요? 호흡을 빨리 하면서 점점 많이 시키지? 그렇지? 빠르게 움직이도록. 그러면 우리가 호흡을 빨리 하거나 늦추면 교감신경계 분비를 조절할 수 있어 없어? 있습니다. 있지. 호흡으로 조절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운동을 앞두고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영할 때도 10바퀴 돌아야 돼. 그러면 선생님 이제 출발하기 전에 이게 아니고 누구한테 배웠어. 이렇게 해서 호흡을 가쁘게 하면서 막 끌어올리라는 거야. 그 상태에서 이제 들어간다고. 그럼 10바퀴 다 끝나고 나서 딱 끝나면 나와서
그래야 쿨다운이 되겠지. 오케이? 너 운동할 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 네. 웜업 할 때는 호흡을 끌어올리려고 선생님들이 막 돌리지 않아? 코치들이 처음에는? 끝나고 나면 자 릴렉스하고 천천히 호흡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아까 배운 거 랄름이 뭐야? 랄름 라운. 영구. 영역. 랄름이 영역이야. 이거 자주 나와. 랄름 영역. 에리어나 존이랑 똑같은 거야. 랄름 러블. 랄름 름이라고 녹음 아니야. 랄름. 와. 그래서 경기 중에야 이게 경기의 영역에서는 이것은 의미하는 거 이것이 뭐야? 호흡 속도를 조절한다는 거야. 이게 경기 중에는 어때야 돼? 그럼 여기 어휘 문제 나오겠네. 경기 중에는 어때야 되고? 빨라요. 그래서 의미한다. 선수들이 사용할 수 있다. 호흡의 속도를 뭐하기 위해서? 그들의 흥분의 상태를 조절하기 위해서. 훈련과 시합 동안에는 그 호흡의 비율이 여기 나오잖아. 호흡의 비율이 어때야 돼? 크레이스. 디크리스 나오면 되겠냐고. 이게 훈련과 경기 중이잖아. 이건 어때? 인크리스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야. 내용을 아니까 푸는 거야. 내가 지금 내신 대비 외워서 푸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야. 실제로 이런 게 수능에 나왔을 때 맥락을 보고 당연히 이건 호흡 속도를 경기 중이니까 증가시켜야 되겠지. 뭘 가지고? 아드레날 함께 이루어진 아드레날린의 도입. 위에 있었지. 호흡이 가빠지면 아드레날린이 없어지냐, 퇴출되냐, 도입되냐. 그럼 이런 것도 바꿀 수 있는 거야. 반대말 얘기해 봐. 인트로덕션 반대말. 도입 반대말. 빠지는 거. 없어지는 게 뭐야? disappear. 디서피어이 아니고 소멸 이런 거 뭐냐? 소멸, 삭제, eliminated. elimination 이라든지, remove, 뭐 removal 이렇게 된다든지. 이렇게 단어 많이 늘었어. 그래서 선수들은 반드시 이것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호흡의 속도를 뭐 하려면 경기 끝나고 적응하고 다시 뭐 하기 위해서? recover. 복구하기 위해서. 왜? 먼저 증가했으니까 나중에 회복하려면 호흡 속도를 그때보다 낮춰야 된다고. 오케이? 안 그러면 계속 흥분 상태가 이어지면 뒤진다고. 한 가지 방식. 그래서 slower. 천천히. 더 faster가 아니고 slower. 더 느린 호흡을 연습하는 것이다. 한 가지 방식은. 여기까지 쭉이야. 느린 호흡법 프로토콜이야. 프로토콜은 방식 이런 거거든. 방식. 매뉴얼 같은 거 프로토콜. 언제? 이거 마찬가지. 경기 중이야 아니면 경기 끝나고? 끝나고. 경기 끝나고 나서 느린 호흡을 일부러 하는 연습을 해야 빨리 회복이 된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래서 우리 웜업만큼 중요한 것이 쿨다운이야. 이게 너 운동해봐서 알지? 이렇게 반복해서 하는 걸 뭐라고 그래? 와 올렸다가 낮췄다가 올렸다가 낮췄다가 그걸 인터벌이라고 하잖아. 너 허들이면 진짜 싫을 텐데 인터벌. 너무 싫어요. 너무 싫지. 제일 싫어. 나도 수영 가면 제일 싫어. 미치겠어. 그러니까 뭐냐면 5432를 돌리거든. 우리 강사가 5바퀴를 돌래. 응? 쫙 돌아. 그리고 이제 자 5바퀴 돌고 15초 한다고. 15초 그냥 쿨다운 해야 돼. 잽싸게. 낮추면 다시 4바퀴. 또 15초. 15초를 두는 게 인터벌이야. 안 그랬으면 다 합쳐서 15바퀴 그냥 돌라 그러면 돼. 그래서 우리 육상이나 수영에서 보면은 훈련할 때 인터벌 방식이었어. 뭘 연습시키는 거야? 이거야. 쫙 끌어올렸다가 다시 다운시켜서 뭐하고? 회복하고. 쫙 올렸다가 회복하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그걸 인터벌이라고 그래. 그래서 선수는 결국은 뭐야? 중요한 건 뭐야? 운동할 때는 내가 안 해도 교감신경계 활성화돼야 안 돼.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뭐다? 운동 끝나고 나서 쿨다운. 쿨다운 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1번이 주제였지. 네. 되니? 하나 더. 그 도쿄 연습 8번 보세요. 영석 이거 학교에서 했어? 저희는 13번까지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 13번이 어디 있어? 12번까지인데. 한 강에. 이강 나온 거야. 12번까지 한 거. 한 강에 12개씩이야. 도쿄 그럼 연습. 12개 나온 거예요. 학교도 속도가 빠르지 못하구만. 거기는 너무 빡세게 돌려요. 빡세게 돌린다는 게 자세히 설명하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야? 아니면 근데 제가 이제 수업을 안 들어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그게 잘못된 거야. 학교 수업 들어야 돼. 아니 근데 거기 너무 못해요. 그래도 들어야 돼. 자, 하는 데까지 할 테니까 역시 발곡과 경미는 수능 대비한다고 이런 정도도 나오는구나. 이게 뭐야? 빈칸 문제지? 빈칸 문제 4개 중에 2개를 맞춰봐 이번에. 어? 2개를 맞춰봐. 퍼레이즈 뭐야? 우요. 문구. 이미지 스캐닝. 우리말로 바꾸지 마. 이미지 스캐닝이라는 거. 이미지 스캐닝. 이것은 refer to는 외워야 돼. 뭐니? 지칭한다. 지칭한다. 그럼 정의를 말하겠다는 거야. 이미지 스캐닝. 근데 몰랐잖아. 네. 수능지물 친절해. 이렇게 생소한 문구가 나오면 이거야 라고 설명해 준다고. 그래서 refer to 뭘 가리키느냐? cognitive 모르면 수능 볼 생각도 하지 마. 인지적. 인지는 본인이 느끼는 거야. 인지적 과정을 얘기하는데 그 인지 과정은 작동을 해. 어떻게? 시각적인 심상에서. 어렵지? 시각적 심상. 어? 시각적 심상이 뭐야? 니네가 보는 대로 머릿속에 이미지가 떠오르냐? 아니요. 어떨 때는 똑같은 걸 보면서도 다르게 보는 놈이 있단 말이야. 내 머릿속에 인지적으로 맺혀지는 걸 시각적 심상이라고 그래. 오케이? 너 저게 어떻게 달로 보여? 그랬더니 저거 달 아니야? 시각적 심상이 달라서 그래. 응? 안치욱 선생님 얼굴 보니까 톰 크루즈가 보이지? 보여요. 크루즈상이요? 근데 지태양 선생님 얼굴 보면서 쌤, 저 개그맨 갈갈이 박준영이 보이는데 똑같은 얼굴을 보면서 시각적 심상은 어떨 수 있어? 다를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시각적 어떤 시각 인지적 과정인데 이미지 스캐닝이라는 것은 작동하는 과정이야. 시각적 멘탈 이미지를 이미지 속에서 작동하는 거야. 한 사람이 옮길 때 그나 그녀의 관심을 가로질러서 상상되어지는 물체들을 가로질러서 피사의 제2롯데 타워 알지? 네. 어? 꼭대기에 집중해봐. 제2롯데월드 꼭대기를 이미지로 만들어봐. 네요. 꼭대기 예요. 꼭대기에 어떤 새가 있어? 발매기. 금방 떠오르지? 새가 떠오르지? 새 이미지가 떠오를 거 아니야? 네. 자, 계속 집중해. 롯데타워 꼭대기야. 1층에 사람 몇 명 있어? 24명. 아, 그 사람 이게 되게 꼭대기를 집중하다가 새를 떠올리니까 금방 떠올라. 그 속도가 빠르다고. 새가 떠오르는 속도가 이미지가 떠오르는 게. 근데 꼭대기에 집중하다가 바닥에 사람 있어? 그랬더니 니네가 머릿속에서 꼭대기에서 어디까지 내려와? 그렇죠. 그걸 쟀다고. 뭐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꼭대기 집중하다가 새를 떠올리는 시간하고 꼭대기 집중하다가 바닥에 사람을 떠올리는 시간이 바닥에 사람 생각할 때가 더 길었다고. 짧은 순간이지만. 헐. 그건 뭐야? 결국 우리 이미지잖아. 그쵸. 머릿속에서도 거리 감각이 있다 없다? 또. 있다는 거야. 우와. 내가 그 머릿속에 떠올린 이미지에 어디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과의 거리가 멀수록 우리가 거리감을 느낀다는 얘기야. 이미지 속에서도. 재밌다 이거. 뭔 말인지 알아? 네. 그래서 시각이 이거 겉으로 보여. 자, 보자. 첫 번째 이미지 스캐닝 패러다임은 was designed 설계되었는데 to investigate 앞에 거 빼고 첫 번째 실험은 뭐 하려고? 조사하려고. spatial 공간적인 속상이야. 이 spatial이 스페이스에서 나온 말이야. 공간적인 property 속성을 조사하려고 이미지에.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이미지도 무슨 속성이 있다? 공간 개념이 있다는 얘기야. 공간 개념. 공간이 뭐야? 멀고 가깝고 떨어지고 붙어있고 이런 거 아니겠어? 네. In the original 원래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기억했다. 여기 나와. 내가 예시를 든 거 나와. 뭘 기억했냐면 그림이야. 이런 이상한 단어 나오면 바로 밑에 보고. 실험에서 참가자들은 암기했는데 elongated object 길쭉한 물체들의 그림을 기억했어. 타워 같은 거. 타워. 아까 내가 63 빌딩 한다 자꾸. 롯데타워. They were 그런 다음 요청을 받았어. 그걸 뭐 해보라고. 자, 눈으로 그림을 봤어. 그 다음에 그림을 치워버리고 이제 머릿속에 그 봤던 그림을 뭐 해봐라. 떠올려. 시각적 심상으로 이어지는 거지.
그래서 시각화 시켜봐라. One of the object, 그 물체들 중에 하나를. 그리고 뭐 해봐라? 집중해봐라. 그것이 어디에? 바닥에. 아까 쌤이 예시 들은 건 반대야. 길쭉한 탑 떠올립니까? 자, 바닥에 뭐가 있나요? 그 1층 잘 집중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야? 그 탑의 바닥 같은데 집중하라고 하는 거야. 머릿속에서 집중하고 있는 거야. 바닥에다가.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들었다. 그 이름, feature, 특징의 이름. 어떤 물체의 특징을 나타내는 이름을 들었어. 깃발 같은 거. 깃발 어디 있어? 꼭대기에 보통 깃발이 있잖아. 그럼 이제 바닥만 집중하고 있다가 깃발을 이미지로 만들어봐라. 그러니까 시간이 어때? 몰라. 걸렸다는 얘기야. 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었으니까. 그 꼭대기에 있는 물체를 심상으로 떠올리려니까 시간이 걸렸다는 얘기야. 그러면 뭐야? 우리가 심상에서도 거리 감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어.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은 그 특징의 이름을 들었는데 그 물체에 대한 특징의 이름, 예를 들어 깃발 이런 이름을 들었어. 그리고 그들은 그걸 듣자마자 뭐 해야 돼? 니네처럼 생각해서 찾아야 된다고. 깃발 어디 있지? 그럼 우리가 그냥 물리적으로도 탑 높다. 1층이 잘 돼 있네. 깃발 어디 있어? 쭉 이렇게 하는 시간 있지. 깃발을 쳐다보는 시간. 네. 그게 우리 마음속에서도 있다고. 헐. 오케이. 근데 반대로 1층 집중하고 있어. 1층에 사람 몇 명 있어? 저기 사람 있네. 이렇게 바로 떠오르잖아. 깃발 어디 있어? 저기 있네. 이렇게 걸린다는 얘기야. 응? 자, 그래서 참가자들은 were not instructed. 알려주다, 지도하다니까 수동태로 지도받지 않았어. 뭐 하도록? 그 이미지를 스캔해보라고 지도받진 않았지만,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올라가라고 지시를 받은 건 아니야. 그냥 바로 떠올리면 되는 거였거든. 하지만 were simply told. 이런 말은 들었어. 원래 위치에 계속 뭐 하고 있어라. 집중해라. 이게 바닥만 보고 있으라는 얘기는 들었단 말이야. 자, 건물 상상하셨죠? 1층에 집중합니다. 집중합니다. 언제까지? 그 prove, 탐사어라고 하는데 그게 깃발이야. 그 탐사어, 알아보려. 원래 prove가 조사하다야. 조사를 목적으로 한 그 깃발이란 말이 was delivered. 뭐 될 때까지는? 전달될 때까지는 위에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탑을 그렸으면 바닥에만 집중하고 깃발이라는 말을 들을 때까지는 가만 다른 생각하지 말란 말이야. 스캔하지 말라고 했다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집중해라. 그 특징이나 부분, 이름 붙여진 그 부분에 집중해라. 이건 뭐야? 바닥에 집중해. 깃발이란 얘기 들을 때까지는 깃발 생각하지 마 이거야. 오케이? 그들은 pressed one button. 버튼 하나를 눌렀다. When they had focused one named part. On the named part. 그 이름 붙여진 부분에 집중하고 있었을 때. 또 다른 버튼을 눌렀다. 그들이 그걸 뭐 하지 못하면. 찾지 못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이름이 여기 바닥에 관련된 게 나왔어. 예를 들어 바닥에 뭐 사람, 자동차 이런 걸 들었어. 그러면 탑 떠올랐습니까? 밑에 집중하고 있어요. 거기 사람 있죠? 버스 있죠? 사람 찾았어요. 버스 찾았어요. 이렇게 눌렀다고. 근데 만약에 또 다른 버튼이 있는데 그들이 그걸 뭐 하는데 실패하면 이거 뭐야? 시간이 걸려서 놓쳤을 수도 있다는 얘기지? 아니 물론 이거는 너무 집중하면 안 돼. 이게 찾지 못하면 또 다른 버튼을 누르는데 대부분 뭐 했겠어? 찾았겠지. 근데 버튼 누르는 속도가 어떻겠어? 시간이 달랐겠지. 멍청한 새끼는 끝까지 못 찾아가지고 떠올리지 못해가지고 그랬더니 그 중요한 발견은 바로 이거였어. 이게 중요한 게 이거라고. 버튼이 뭐 못 찾는 놈 바보고 찾으면 그러니까 바닥에 집중하고 있죠. 자동차 빙, 깃발 빙, 딜레이가 있다고.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래서? 반응 시간이 증가된 무엇과 같이 증가되었다. 증가된 거리. 반응 시간이 늘어났다는 게 뭐야? 금방 반응했다, 천천히 반응했다. 반응 시간이 늘어났단 말이야. 그럼 바로 즉격 반응을 못하고 딜레이가 생겼다는 얘기야. 그게 뭐와 함께? 증가된 거리.
무엇 속에? From the focus. 내가 집중하는 바다. 거기서 얼마나 떨어져 그 네임드 파트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오케이? 그러니까 바닥에 고양이가 있고 꼭대기에 깃발이 있다면 깃발 그랬을 때 이 첫 번째 버튼 누르는 게 속도가 더 오래 걸렸다고. 됐니? 그럼 우리 마음속에도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내가 집중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나머지 것들과의 거리감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이 발견은 취해졌다. 증거로. 동격의 대절. 거리. 즉 as traversed. 가로질러진. 이미지 스케일링을 통해서 우리가 가로지르고 횡단해진 것처럼 뭐 파악된 것처럼 중요한 건 이거 빼라고. 무엇처럼 빼고 거리감이라는 것은 실제로 어떻다? 3번. 거리감이 멘탈 이미지에 있어 없어? 있다는 거야. 우리가 실제 보는 게 아니고 머릿속으로만 물체를 떠올린 것이라도 그 물체들 사이에 무슨 감은 존재한다. 거리감은 존재한다 이 말이야. 진정한. 됐어? 아빠에 집중하면 엄마가 멀게 느껴지고 엄마에 집중하면 아빠가 멀게 느껴지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이 생기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 사람의 특징은 금방금방 떠올라. 떠올리기만 하면 내가 최현준이랑 사겨. 최현준이 항상 최현준 생각만 하고 다녀. 현준이 오늘 뭐 입었지? 금방 떠올라. 그지? 근데 현준이 친구인 치욱이가 오늘 뭐 입었지는 한참 만에 떠올라. 무슨 얘기죠? 오늘 치욱이랑 현준이랑 같이 내가 봤어. 근데 현준이가 내 애인이야. 그러니까 내가 집중하고 있다고. 그럼 이게 똑같은 거리를 우리가 실제로 봤지만 내 심상 이미지는 집중하는 게 현준이기 때문에 집중하는 치우기에 대한 것을 떠올릴 때는 한참 걸린단 말이야. 맞지? 여기 남친 여친 있는 사람 생각해봐. 오늘 남친하고 데이트했는데 뭐 입었을지 여친하고 데이트했는데 뭐 입었는지 금방 떠올라. 내가 뭐 하고 있으니까. 집중하고 있으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집중과 거리가 먼 오늘 아침 분명히 봤어. 아버지 엄마 봤어. 아버지 엄마는 내 심상 이미지에서 집중 포인트와 거리가 멀어. 집중은 내 연인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뭘 입었는지를 떠올리려 한참 걸리는 거야. 생각이 아까 버튼처럼 아예 생각이 안 나면 두 번째 버튼을 눌러야지. 근데 떠오르긴 하겠지만 증가된 반응 시간이 걸린다. 딜레이. 네. 오늘 수학도 듣고 영어도 들었어? 아니요. 영어만. 학교에서 영어 국어 들었어? 네. 영어는 국어 했지? 국어 선생님 바지 뭐 입었어? 국어쌤 바지가 회색 바지였어요. 영어쌤. 영어쌤은 검정 바지요. 지금 영어쌤 대답할 때 좀 더 걸렸지? 얘가 지금 누구한테 집중하고 있다는 거야? 영어쌤보다는 국어쌤한테 집중하고 있다. 원어쌤. 심상 이미지상 거리감이 느껴져서 떠올리는 게 늦었다는 얘기지. 오케이? 그러면 여학생들 잘 들어. 남친한테 왜 물어보는 거야? 자기야, 뭐 나 달라진 거 없어? 왜 물어보는 거야? 집중하고 있나? 그렇지. 집중하지 못하면 짰어. 얼마 전에 내 전의 모습을 떠올리지 못하는 거거든. 걔가 완전 거리감을 가지고. 서운하겠다. 오케이? 나중에 테스트 해봐. 자기야, 내가 어제 뭐 입었어? 네. 뭐 입었어? 그거 하는 순간 벌써 끝이야. 나로 말하자면 노란색. 자, 엄관유 씨.